네, 배우 송선미 씨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서는 김성환 평론가를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효종 기자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사건 어떤 일인지 개요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제 정오 무렵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서초동에 있는 여러 변호사 사무실 중에 하나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한 40대 남자와 20대 남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40대 중반의 남성에게 20대 남자가 돌연 흉기를 찔러서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은요, 현재 미술 감독을 하고 있고요. 또 유명 배우인 송선미 씨의 남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송선미 씨 남편이 사고와 관련해서 현장 관계자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었던 건 진짜 직접적인 개인과 개인의 뭐 민사소송을 때문에 진짜 말대로 그냥 개인 가족 간의 뭐 재산 부분 그거 딱 한 건 관련해서 했던 거죠. 다른 분들이 왔다 가지는 않았죠. 혹시 뭐 가족분들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경찰에서 데려와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김 평론가님, 이 송선미 씨 남편하고 피의자 조 씨죠. 이 법무법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무슨 일로 법무법인에 같이 만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송선미 씨 남편 이 고모 씨죠. 고모 씨가 이 할아버지 재산 문제를 가지고 다른 가족들하고 많이 다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가족들하고 다투고 있는 사이에 이 지금 살해를 한 조 씨가 다른 가족하고 또 친하고 네. 다른 가족과의 관계들을 좀 잘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 씨에게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해주면 조 씨 주장으로는 몇억 원, 그러니까 수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그 돈을 받기로 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 사무실에 법무사무실에서 둘이서 만나서 이 송선미 씨 남편인 고 씨가 1,000만 원밖에 안 줬다는 겁니다. 거기에 격분해서 이제 조 씨가 미리 준비해 갔던 흉기로 고 씨를 살해를 했다. 이게 이제 내용인데요. 네. 좀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어허. 왜냐하면 왜 이런 일종의 이제 금전적인 다툼에 관한 문제인데 미리 왜 흉기를 준비해가지고 갔을까?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네. 본인이 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다른 사연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지금 송선미 씨 측에서 해명을 한 걸 보면 이 지금 조 씨하고 이 송선미 씨 남편이 한 3차례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그건 금전적인 약속을 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누구 주장이 지금 맞는 것인지 아직 뭐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손소 변호사, 네. 이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나서 일어난 일인데 상당히 일반인은 갖고 다니지 않는 그런 흉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이 계획범죄가 아닐까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살해에 이용된 흉기의 종류나 크기를 볼 때 계획 범죄의 가능성이 높았고요. 네. 그리고 또 살해 방법을 보더라도 이거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경찰에서 이 가해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미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흉기를 미리 이제 구입을 해서 범행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이 번복되지 않는 한 그리고 또 설령 번복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상 우발적인 범죄의 가능성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피의자 뭐 상당히 그 경력이 어떤 경력의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뭐 네. 일각에서는 혹시 조폭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사실 이런 사건이 뭐 서초동 법무법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청부 범죄라든지 조폭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범죄 경력조의 결과 이 남성은 초범으로 지금 보이고 전과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전과가 없는 20대 남성이고 이렇기 때문에 청부라든지 조폭 이런 가능성은 좀 적은 것으로 다만 이제 이 남성의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서 지금 네. 일단은 소송 중에 어떤 다툼, 금전 다툼 이렇게 동기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 송선미 씨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동안 방송에 나와서 남편에 대한 애정을 여러 차례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지난번 화보 촬영 때 남편에 대해 했던 송선미 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이 안 믿어서 자기가 물어보면 예쁘다고
네, 지금 뭐 저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네. 뭐 남편하고 상당히 애정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송선미 씨를 거의 다 알 겁니다. 네. 지금 뭐 나오고 있지만 영화에도 출연을 많이 했었고요. 사실은 96년도 모델 출신입니다. 모델 대회에서 입상을 했고 그 후에 영화에 다수 출연을 하고 있었고 네. 미술관여 동물원이라든지 두사부일지 이런 데 영화를 출연해가지고 연예계에 데뷔를 했었는데 사실 이 미술감독 하던 남편하고는 2006년도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도에 슬아의 딸을 지금 하나 두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아마 본인도 지금 너무 놀랐을 거고 예.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송선미 씨가 한 영화 속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죽고 힘들까. 보람아, 또 우는 거야? 아, 자꾸 이러면 어떡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아니요. 네, 이유정 기자, 송선미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겠습니다. 둘 사이에 어린 딸도 있다면서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6년도에 결혼했는데 2015년도에 딸을 얻었습니다. 현재 딸은 3살 정도 되는데요. 갑작스러운 아이의 아버지가 숨졌기 때문에 송선미 씨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부가요, 사실은 그렇게 아이를 꼭 낳아서 애를 키우면서 살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나중에 애를 가지면서 또 가족 관계도 더 좋아지고 부부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소 변호사, 뭐 어찌됐건 사망 사건이니까 강력 사건으로 다뤄질 텐데 일단 이 얘기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구두로 예를 들어서 나를 도와주면 뭐 수천만 원을 주겠다, 수억 원을 주겠다라고 한 약속이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합니까? 구두 약정도 일반적으로 효력은 있습니다. 네. 다만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단순히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이번 사건의 경우에 설령 그러한 약속이 있었고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범행으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범행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양형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배우 송선미 씨 부부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연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